성막에 그대로 천지에 은혜가 쓰여져 있고 하늘의 복실에도 만민의 여호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님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마냐 바라니.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전에 수업을 하시던 분들 계시고 중간에 오신 분들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공문사에서 어린이들이 50명이 왔어요. 선생님들이 한 10명이 오시고 공사자들이라서 80명이 정신을 스나크로 조금만 잘랐어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기존에서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공사에서 어린이들이 70명 넘게 접수를 해요. 이걸 다 못 들어온다고 40명 오라 했더니 그래도 막 해서 학교들까지 다 오니까 우리 또 쌤들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까지 해서 거기서 온 사람이 60명이고 학교비를 한 20명이 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또 공사장까지 해서 그럼 몇 명이 한 90명에다가 90명 됐나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그냥 발대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다 도시락을 갖고 와서 싸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같이 먹는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 감사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눔 절로라는 프로가 있어요. 나눔 절로라는 프로가 이제 저는 친구들 결혼도 하고 애도 안 하니까 이제 같이 연결해서 같이 뭐 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이제 출산 장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24명의 12살 청년들이 모여서 봉선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식재료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그치? 뭐 버섯도 네타리 버섯도 있고 양송이 버섯이 있고 생선이 표버섯도 있고 뭐 달린 뭐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나물치고 땅속에 당근도 있고 막 그런 거 섞어가지고 볶다가 마지막에 이제 된장을 해서 그 연밥을 해서 지어먹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했냐면 감자 채전을 했어요. 감자 채전을 했는데 감자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녹말가루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재료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레시피에 봐라. 전혀 없다. 어떻게 전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감자는 뭐가 녹말이 있거나 갈거나 꼭 가루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으면 이러고 그러지 말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기다리는 필요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감자를 채썰어서 소금을 좀 넣은 다음에 막 주물르면 감자가 어떻게 되죠? 약간 삐죽삐죽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달궈졌을 때 게를 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밀가루나 녹말가루나 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면 안 돼요. 간식을 가져줘야 돼요. 그 간식이 뭐냐? 이렇게 자기네끼리 채가 뭉쳤을 때는 타지 않는데 가정에 뾰족뾰족 나오면 지한테 간식을 안 가져오면 타버려요. 걔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세게 만져주면 얘가 또 부셔져. 누가 이제 간식 갖고 할 때도 그냥 살살살 해줘야지. 이거 왜 너 튀어나왔어? 왜 이래? 그러면은 얘가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다 익으면 그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부서져요.
응식을 해갖고 뒤집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을 붙일 때 얘가 전이 이렇게 잘 안 붙어 있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다려야 돼요. 오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관심도 부드럽게 필요한 것만 터치를 해줘야지 세게 하면 안 된다.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흩어져 있는 감자 체면이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심을 갖고 살짝의 관심을 통해서 한 덩이가 되듯이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감자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디다 심죠? 땅에 가장 미네랄이 많지만 우리는 흙을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 감자가 흙 속의 미네랄을 우리 대신 빨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햇빛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얘가 내 대신 뜨거운 태양을 겨루죠. 또 우리도 뭐 천둥병에 이렇게 이 감자 속에는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햇빛의 기운, 바람의 기운, 또 천둥병을 견디면서 인내 시간을 갖고 수많은 손길의 농부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으면서 감자가 나한테 왔어요. 또 농부가 키워서 캐고 또 감자를 어디다 담았어요? 박스에 갖죠. 그 박스 만든 사람 또 박스에다 담아서 들고 왔을까요? 차에다 싣고 그럼 차 운전기사 차를 만든 사람 수많은 인연을 통해서 이 감자가 왔기 때문에 감자 하나로다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감자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면 나랑 조금 성향이 틀리다고 결이 틀리다고 상대방은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통해 내 입속에 들어가는 감자도 이렇게 소중하구나. 각자 갖다의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이다. 사람 입장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법적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에요. 그 사람 입장 알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달라요. 내 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다르면 인정해야 돼. 마찬가지죠. 모든 사물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만남을 가져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음식 때문에 이렇게 처음 보는 처사님도 오셨고 이 잘생긴 또 우리 남자 친구도 왔고 우리 또 두 번째지만 예쁜 우리 또 학생도 왔고 저기 또 미리 뭐야 너는? 오현유지요. 네? 오현유지요. 아 그래. 오선구? 현리비.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먹어서 식구잖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공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공통의 언어. 이번에 제가 이제 다큐를 찍으면서 5분짜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뭘 하나 정해라. 그게 감자, 네 옥수수, 네 가지들이 정해라. 감자가 좋겠대. 그럼 사장님이 근데 감자 다른 나라도 뭐 그냥 똑같이 먹지 않느냐. 뭐 옹심 비슷한 거 녹기도 있고 전도 있고 막 이렇게 피자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레시피가 똑같을 수도 있지. 약간 비슷할 것도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교의 음식은 그냥 감자를 음식에서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자가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까 감자 속에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햇빛이 기운이 있는데 그럼 왜 감자가 소중하냐? 이 감자가 오염된 땅에서 자라는 감자가 어디죠? 안 그렇죠. 그걸 먹으면 얘가 어떻게 하죠? 얘가 건강한 땅, 건강한 물 속에서 이게 자라면 그 자체로 건강하고 건강한 감자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건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 감자는 1 플러스 1 이에요. 그 사람 입장 알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얘가 어떻게 하죠? 얘가 건강한 물 속에서 이게 자라면 그 자체로 건강하고 건강한 감자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건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자는 1 플러스 1 이에요.
나한테 뭐 인슐린도 만들어주고 비타민도 만들고 비타민 C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이 감자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 자연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생명들이 땅이 건강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물이 건강할 때 좋은 감자를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감자는 나에게 건강을 준다는 거죠. 그럼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건강한 음식은 뭐가 건강할 때? 모든 자연의 생명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그냥 감자를 갖고 누구나 요리를 하지만 거기에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월세를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야지만이 사찰 음식까지 그냥 레시피를 갖고 감자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먹는 걸 뭐라고 그랬죠?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은 나눔이라고 그러죠. 감자와 나와 합법이 됐어요. 또 그 감자를 통해서 뭐죠? 자연의 생명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또 우리 감자를 요리를 갖고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뭐죠? 감자라는 걸 갖고 이렇게 내 몸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자연의 생명하고 나누기 때문에 공양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공양이 왜 중요하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감자가 건강한 땅, 건강한 물, 건강한 태양을 통해서 자랄 때 감자가 건강하듯이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몸과 자연의 생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법당에서 뭐 봤니? 그때 연꽃 봤어요. 뭐 하늘 봤어요. 막 이렇게 운가요. 마찬가지. 부처님만 모시면 되는데 꽃뿌리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하는데 그들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제가 음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요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많아요.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음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행복해요. 아까도 제가 닭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닭을 좋아하잖아요. 닭은 13년을 살죠. 엄마가 뼈아리 들이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보고요. 산도 치다보고 들도 치다보고 하늘도 치다보면서 쟤네들이 놀았어. 사람도 욕심내서 양매살 잡으면서 키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항상 줘야 되고 빨리빨리 키워야 되니까 1년도 안 키우고 6개월도 안 키우고 3개월도 안 키우고 한 달 만에 상대자차 하고 또 닭다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닭다리에다가 상생제를 부어서 아니 성장 촉진해서 닭다리가 뽀록해지면 다 잡는다. 그렇게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키운 닭다리에 성장 촉진제가 뭉칠 때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걔가 어느 부위에 가서 붙으면 다리가 커지면 다리가 커지고 팔이 커지면 팔이 커지고 내장에 붙으면 혹이 나서 그게 암이 없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리를 빨리 해요. 가슴도 나고 수염도 나고 이것이 뭐죠? 닭도 나와 불교에서는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근데 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으면서 우리 욕심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욕심들을 키운 닭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했죠? 나의 생명, 나의 뺏는 그게 불교의 인격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나도 건강이지만 자연의 생명이 행복하게 살 때 누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전에도 그렇게 이제 아이를 해서 아이들이 똑똑해요. 뭐 어떻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다 알고 다 알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누구나 음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김밥을 할 거예요. 김밥 속에 이거 넣고요.
옛날에 할 때 보면 왜 노란 단무지 안 주냐? 노란 단무지는 사업자가 가져. 근데 진짜 단무지는 그 긴 조선물을 이게 저기 반 햇빛으로는 처마에다가 매다면 얘가 시들시들 말라요. 그러면 비타민 C, 비타민 C가 엄청 많이 많아져. 근데 무는 열이 있어요. 놔두면 상해. 그래서 그 상하지 말라고 열을 삭혀주는 치자를 넣는 거예요. 치자에 약효도 있지만 걔가 냉한 쪽.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닫혀갖고 멍이 들잖아요. 그러면 냉한 때는 파뿌리를 지쳐 파가 열이잖아. 파뿌리 지서 밀가루 해갖고 이거 붙이면 이게 빠져요. 그 저기 먹는 게 빠지고요. 이게 또 열이 많이 날 때는 치자를 풀어서 떠올려 붙이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냉한에 열이 나냐에 따라서 파뿌리를 지실 때도 있고 또 치자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자를 넣으면 제가 노라지면서 소금을 이렇게 많이 하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이드를 넣고 영양을 좀 더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 말로 닭강이잖아. 우리나라 어떤 스님을 참 잘 잡아오셨어. 일본 사람들이 그 스님을 잡아갔어요. 안무쟁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이름이 번역을 하면 닭강이래요. 한국 스님 이름이 거의 다 닭강이래요. 그래서 닭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단무지는 쭈글쭈글해요. 상사한테요? 걔는 절대 첨가제가 안 나가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엄마들이 어떻게 자식을 살아가면서 그 첨가제 들어가고 단무지 들어간 걸 갖고 밥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해줘야 된다. 제가 어디 저기 지방에 비행기 타고 가는 곳에 1시간 동안 차를 갖고 가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농협에서 사람이 몇백 명이 모이는 엄청 큰 농협이었어요.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됐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아요. 그 보살이 너무 얌전하게 운전을 해요. 보살이 내리세요. 운전대를 잡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걸리지 않은 속도를 내고 잘 달려가고 주차장에 차를 놓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강당에 갔는데 그날 그 농협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쪽에 계란빵집 어쩌다니 막 하얀 소시지를 양쪽에 막 뺑뺑뜨고 엄마가 가요. 아 바빠 죽겠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아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 우리 아들이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냐. 저기 잠깐만 들어오세요. 바쁘대. 그래요. 그 사람들께서 이거 못 일어난다고 자꾸 아들을 주냐. 아주 뚱뚱하죠? 말도 안 듣잖아. 어떻게 아세요? 하기를. 이거 누가 말 듣고 살이 안 찔 수가 있나 내가. 네. 이거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음식도 그냥 뭐 간단한 음식이지만 김밥도 그렇고 우동도 그렇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자는 열을 살펴주는데 오늘은 이제 아이들하고 해서 체전 음식을 애들이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갈아서 약간 물만 끓여가지고 호박을 넣어서 감자가 쫄깃 있는 맛이 있는데 호박이 들어가는 또 열을 살펴주지만 저는 먹고 날 때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갈아서 살짝 받쳐놨다가 해보니까 오늘 뭐 많이 안 짜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안 드시는 분 많으시고 녹말도 요즘에 이렇게 녹말을 분리할 때 뭘 안 준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밀가루 없이 전을 붙여서 드시는 거 말씀을 주겠어요. 오늘 특별히 수업을 하는데 평소 때 저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잖아. 오늘 그럼 갈까요? 네. 시스템을 네. 아침, 점심, 저녁에 필요한 음식 먹어야 하는 네. 우리 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의사세요. 우리 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는 써줄까요? 아침에는 4가지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맑게 먹으라고 했어요. 아침. 그래서 아침 음식을 통해서요.
이 넬카를요. 제가 전에는 아침을 안 먹으면 기억이면 나 스승에 대한 자격이 없잖아. 또 아침을 안 먹으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스님들도 자격이 없다고 하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맑은 음식을 먹고 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죽을 끓인다. 낮에는 한 냄비에 자주 한 번 먹으면 낮에는 아침에는 반컵만 먹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어요. 밥 많이 먹자고 뭐라 그래? 집중. 밥을 먹으면 뭐죠? 불이죠. 그러면은 위장에서 얘를 소화하기 힘드니까 다른 장기를 재워서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없어요.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뇌에 지금 열을 줄 수가 없어. 위장에서 힘들어서. 그래서 아침에는 말게 먹어서 신선히 먹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점심이죠. 점심에는 알맞게 먹어라. 알맞게 먹고 낮에는 밥을 먹게 되겠어요. 낮에는 부처님이 드셨습니다. 사람도 드시고. 왜냐면 우리가 스님들도 공양이라고 하잖아. 부처님이 또 우리 점을 뭐라고 해요? 사시 나시라고 합니다. 9시에서 11시가 사시인데 그 시간에 부처님이 하루 한명을 드셨는데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을 찍어서 사시 나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음식을 알맞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세상을 다 깨뜨려 보였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까 하셔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드시는 시간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시 낮에는 부처님들 공양 올리는 시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어디가 활동하는 시간이냐면 간단하게 먹고 여기 아침에는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간, 심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해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대에서 50대로 온 50대에서 40대로 온 동료사가 간호사다. 그러니까 밤늦게 일하면 뭐 야식 먹어야 되나? 그것도 술 먹으면 뭐 먹어야 돼? 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주를 먹는 거예요.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밤에 먹든지 술을 먹든지 뭐 먹든지 다 돼.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바로 다른 장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음식이나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장기 리듬을 깨서 돌연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간단히 먹어요. 간단히게 가해질이에요. 그럼 아침에는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에 가해질을 통해서 아침과 점심 먹은 음식물을 섬유질을 통해서 배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아침에 4시간, 점심 때 4시간, 더하면 몇 시간? 8시간. 그럼 국가에서 전한 노동에 딱 맞는 위장의 노동법이에요. 너무 위장을 국사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이후에는 섬유질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부처님 한 분이 있었지만 두 분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스님들이 체질할 때는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에 오후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일상적인 음식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신선이 먹고 낮에 누가 먹는다? 사람이 먹고 저녁에는 누가 먹냐? 짐승이 먹는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짐승의 마음을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 이렇게 많이 보니까 다 걱정했어요. 제가 아이들 80년도에 출가해서요. 제일 먼저 한 게요.
17년 동안 아이들 신청훈련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애들 300명, 500명 듣고 선생님들 100명, 200명 듣고 제가 마이크 하나로 다 지도하는 거예요. 식단까지 다 해서 음식까지 다 메뉴를 해갖고 했어요. 우리 애들도 그 정도는 일도 안 하고 오늘 잘 듣고 놀아. 제가 어린이집도 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문제할 때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가 돈 버느냐고 애들 밥을 안 해줍니다. 부모가 밥을 해주면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나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친구를 잘못해요. 꼭 나한테 책임져 말하는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낮에는요 해만 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야행성. 그러면 허리까지 가서 30분 내려와서 덕에서 주는 마음이 맛이 없다 해요. 착한 아이들은 너무 맛있대요. 근데 걔네들은 저 밑에 가서 나는 먹고 햄소스 나는 까먹고 부탄 가서 사가요. 마약 대신 눌러서 맛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24시간 지키면서 2달 반 해가지고 제가 가을로 쓰러져 가고 내가 한 달이 와가지고 한 달이 와서 강경화 강남까지 간 거죠. 똥리게 했어요. 가면 누가 먹죠? 귀신이 먹는다고 했어요. 열심히 먹는. 귀신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의사라고 했습니다. 자, 낮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침에 3을 먹는 거예요. 낮에는 5를 먹고 저녁에는 2를 먹습니다. 그러면 절대 대사관을 걸리는 거 같아요. 스님들 아침에 3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도 하고 빨리 3을 먹었을 때 일반 사람은 3이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2 먹고 저녁에 3 먹고 낮에 5를 먹으면 얼마 되죠? 1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이라도 아침에 전을 먹으면 내 흡수가 다 돼요. 걔를 저녁에 먹으면 밤새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밤새 흡수 안 되면 뭐가 되죠? 쓰레기. 그 쓰레기를 빈신을 써서 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부모는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어. 근데 아이는 상관없이 한몇개 기름진 음식고 피자 먹으니까 4살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유전하고 상관없어. 그럼 그 아이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은 다 당뇨환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한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느 시간에 들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낮에는 밤을 먹고 아침 저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 아침에 3을 먹고 낮에 5를 먹고 또 저녁에 5를 먹었으면 얼마가 되죠? 14일. 그럼 넘쳤죠? 네. 그럼 그 다음날 음식을 줄여서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고기 딱 계속 먹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조절해서 먹어요. 이게 경전을 다르냐?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고 한 사람 먹는 음식이 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과 점심을 뭐라 그러냐? 시약이라고 해서 시약. 시간의 약을 말해요. 때의 약을 때의 약이라고 해요. 시간의 약. 그리고 저녁하고 요 간식은 뭐라 그러냐면 시분약이라고 해요. 시분약. 시간과 시간의 중간이 뭐죠? 그래서 정식에 시분약은 반을 먹는 거예요. 간식도 반을 먹고요. 저녁도 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미역국이라도 아침에는 그냥 간장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낮에는 기름에 볶아도 돼. 저녁에는 간장, 기름만 후추나서 끓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도 아침에는 왜 똑같은 쌀맛인데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맛이 짜요 안 짜요? 짜! 매운 것도 아침에 더 맵지? 낮에는 이렇잖아. 이게 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약도 몇 시 언제 먹어라 이제 언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저녁 시간에 4시, 5시 저녁 시간인데 어떤 분이 당뇨병 환자가 포도가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죽을 때 죽어도 포도 한 상에 먹고 죽어야겠다고 포도를 먹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겠다. 또 먹으니까. 이 시간에 생각나서 먹었더니 감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또 이제 뭐 병원에 의사 빨리 나오는 의사인데 그래 이런 들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지금 현재 실험을 해서 어느 시간에 움직이는지 안 나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제가 아는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위암환자가 많대요. 밥을 제가 안 먹어서 위가 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실험을 했더니 아침을 안 먹으면 위장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대장의 변을 끌어다가 위에서 다시 배시기를 하기 때문에 대장은 변을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스님들의 건강의 비결이 이질적인 있지만 제 시간에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분명히 에너지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 아침은 꼭 해주라고 했어요. 아침에 제가 먹으면 누룽지나 떡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 에너지가 틀려요. 제일 좋은 거는 밥을 발효해서 한 그릇도 필요 없어. 밥만 먹어도 김치국물하고 하루 에너지가 계속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한번 거쳐서 누가 먹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은 신죽보다 족살죽을 많이 먹고 일주일에서 3, 4일을 기름진 먹으면 3, 4일을 맑은 죽, 거기다 신죽이라든가 조죽이라든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야 에너지예요. 특히 여기에서 살려가 중요하고 살려서 먹어줘야 되고 많이 먹지 않아도 조금을 먹어도 에너지가 살려주는 음식이니까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 몸에 맞춰서 음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분이 또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랑해서 이렇게 조가 진행되는 저 앞에서